자, 우리 9번째 테마는요, 우리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뭐 시행자, 사업 시행 방식, 그 다음 매년 출제가 되는 게 있죠. 정비조합,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절차,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관리처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적인 지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사업 시행할 때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우리 낡은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이죠. 그러면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면 관리처분 계획, 땅만 바꿔주면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재개발 사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땅만 주고 건물은 네가 알아서 지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요, 오피스텔도 지을 수가 있는데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해야 됩니다. 절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한 시험 문제죠. 재건축 사업은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니까 땅만 바꿔주면서 네가 알아서 지어라. 이거는 재건축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다.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는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가 있고,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장, 군수 등은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핵심 단어는 뭐예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동의 없이, 그렇죠?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대상 지역에서는 불이 잘 나죠. 그렇죠? 동의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하늘에 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뜻이 하늘에 닿아서 불이 나더라. 그렇죠? 소방차가 출동해 길이 막혀서 불타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천재지변일 때는 동의 없이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수 있다. 자,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이나 또는 수의 계약 단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해서 수의 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 둘 다 건설회사를 말하죠.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핵심 단어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정비사업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조문으로서 몇 년 전에 신설됐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바뀌는데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는데 조합 설립에 반대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부인이 임신하는데 동의했는데 애 낳는 건 반대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등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인 경우에는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예. 반대 의사 표시를 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 엔지니어링 회사죠.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수의 계약은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하는 겁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중국집에 외상값을 그었다. 조합이 갚아야 됩니다. 포괄승계하기 때문에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이때는요. 101호 주인, 102호 주인, 구분 소유자 머리수의 과반수 동의고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은요. 바로 대지권을 말합니다. 평수가 클수록 대지권이 크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재건축에 대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건축에 대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 요거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당신이 몇 억을 더 내면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 분담금을요. 추진위원회가요. 토지 등 소유자, 바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요.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는 위탁자가 조합원이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단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고 반대한 사람들은요. 조합원이 되지 않고 매도 청구 당하고 조합에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조합의 이사와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요.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는데 감사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단 토지 등 소유자 수,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문에 자주 나오죠.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요. 자, 이거 도시개발조합에 똑같은 게 나오죠. 민법상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이 역시 정비조합에도 나옵니다. 시험이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절대 다른 이사가 아닙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지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자 대표, 보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자,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요 뒷문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올해 예상 문제죠. 다만 중요한 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데 이때 생산자 물가 상승분, 손실보상 금액, 바로 청산 금액이죠. 이것은 제외하고 10%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안 되지만 조합장은요. 대의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대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 기간이 된다는 거죠.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지자체의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200m죠. 자,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는요.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를 한정합니다. 정비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파산에 대비해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죠?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해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개 사업 꼭 기억하시고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원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죠. 예.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 설치, 어느 사업에서요?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소유자가 아니죠? 상가 세입자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는 원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지만 이때는 매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자력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주거환경 개선 구역 지정하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의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하지만 안 줄 거에 대비해서 사업 시행자, 예를 들면 조합한테 행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밑줄 한번 그어줘야 되죠. 예. 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은요. 우리가 민법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요. 계약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가라면 다 나가야 된다. 언제부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자, 시공자 선정했을 때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양 공고죠.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일 때는요. 분양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날짜를 하나 정하는 거고, 다만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요. 분양 신청 기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청산하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했다가 철회한 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요. 이때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 청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2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지문이네요. 자, 다음의 경우는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죠.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다만 투기 과열지구나 과열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권 한 개만 준다는 거죠.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자녀분을 보류지, 건축물 포함하고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이자 바로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구역은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근데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는 이전의 고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아니다. 이게 한 함정이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바로 이전에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 바로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하셨습니다.